안녕하세요. 진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 지난 주말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아침에 뉴스를 확인하고 또 하루 종일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슬프고 힘들었는데요. 아마 보시는 분들 다 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12월 마지막 주차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링크 올라가고 있어요. 출석 체크 해주시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광고성 임원이 제공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석 체크 하시는 동안 혁이님 안녕하세요. 네, 출석 체크 하시는 동안 저희 시작 전에 안내해드릴 내용 짚어드리고 가볼게요. G마켓 옥션 파트너센터 접속하시면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카카오톡에 G마켓 비즈니스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해 주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 동의 해주신 분들은요, 뉴스레터로 진마켓 옥션 판매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은 선착순으로 광고성 임원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출석 체크 링크 나왔어요. 채팅창에 출석 체크 해주시면 광고성 임원이 지급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저희 과제부터 짚어드리고 갈게요. 저희 지난주 과제였죠. AI 관련해서, 소싱 관련해서 내용을 하면서 제가 2025년 G마켓 옥션에서 판매할 상품 기획을 하시거나 또는 뭐 어떤 상품을 소싱을 하실지 요걸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출해 주신 분들 중에 YES 땡땡땡님, yes 땡땡땡님께서 2025년 트렌드를 쭉 적어주시고 뭐 10대에서 20대 를 타겟으로 완구, 인형 쪽의 상품을 좀 소싱하고 싶어 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해한 인형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무해, 그러니까 무해도 또 새로운 트렌드죠. 해가 없다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럼 무해한 인형 이런 것들을 뭐 선물 키워드나 이쪽으로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통한 소싱을 하셔서 무해한 인형이라는 상품을 조금 기획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제 제출해주신 예스 땡땡땡님께 2만 원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라이브에서는요, 저희 2024년의 마지막 G마켓 라이브인 만큼 특별하게 2024 G 라이브 어워즈로 구성을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제가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하반기 라이브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던 컨텐츠들을 몇 가지 선정을 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고 또 추가되는 내용이 있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목차를 보면 첫 번째 ESM 상품 등록 A to G. 상품 등록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까 고민하는 중이라면 이라고 해서 소싱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CS 처리 방법. 네 번째, 빠르고 확실하게 도착 보장 서비스. 그래서 스타 배송 관련된 내용도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섯 번째, 해외에도 팔아보자. 글로벌 G마켓. 그래서 사실 해외 판매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글로벌 G마켓 이 컨텐츠에 관심 많이 보이셨던 것 같아요. 일단 ESM 상품 등록 A to G라고 해서 아마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은 G마켓 옥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상품 등록을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것 같아요. 보시면 저희 7월 4주차에 진행을 했네요. 제가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아봤거든요. 7월 4주차에 상품 등록 데이를 진행을 했고요. 상품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짚어보면 ESM 상품 등록 G마켓 옥션에 상품을 등록을 하시려면 ESM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ESM 상품 등록을 하실 때 준비하셔야 될 것, 사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 5가지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카테고리. 내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일치하는가를 보고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 부분을 먼저 알고 들어가자. 그럼 두 번째는 상품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품명이 있어야 상품을 등록을 하겠죠. 이 상품명은 키워드 중심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상품 이미지를 준비하셔야겠죠. 대표 이미지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상품의 설명이 나와 있는 상세 페이지, 상세 이미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가격을 얼마에 팔 것인가, 그리고 내 상품의 옵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배송지. 배송지 부분은 상품 등록할 때 설정하실 수도 있지만 좀 미리 배송지를 등록을 해두시면 좋아요. 출고지, 반품지 따로따로 등록을 하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설정을 하시고 나서 상품 등록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ESM 상품 등록하는 날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 전에 상품 등록 우리 뭐 다른 판매 사이트에서도 많이 등록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ESM 뭐 G마켓 옥션만의 약간 특이사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잘 확인을 하시고 같이 등록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G마켓 상품 등록할 때는 프로모션 문구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프로모션 란, 그리고 두 번째는 판매가 할인 설정, 세 번째는 그룹 생성이라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사이트 지원 할인 동의 눌러주셔라.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제가 생각할 때 다른 타사 판매 사이트와는 조금 한 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 특이사항이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봤어요. 그래서 요거 ESM 주문 발송, 목록 노출 설정,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ESM 상품 등록하는 부분부터 같이 보고 갈게요. ESM 페이지 오시면 여기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 부분 있죠? 상품 등록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마켓 옥션 다 동일하게 등록을 하실 테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품명 어떻게 짜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상품명을 적으시면 되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또 내 상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품명은 키워드 중심으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문구,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상품명 같은 경우에 특정 카테고리는 한 번 입력하면 수정이 어렵습니다. 특히 뭐 식품 같은 경우는 그 상품명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뭐 새우를 판매한다고 해볼게요. 가을 대하 뭐 이렇게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 가을 대하야. 근데 가을 대하인데 이 대하가 실제로 뭐 1kg에 몇 마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여기서 뭐 30에서 30미 내외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 수정이 나중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30미 내외의 새우를 판매를 하다가 거래처에서 우리 이제 30미짜리 안 나온다. 뭐 15마리치 큰 것만 나온다라고 갑자기 그렇게 변경을 해버리면 저는 이걸 30미 내외로 팔지만 30미 내외짜리 출고가 안 되겠죠. 15미 내외로 바꾸고 싶은데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그냥 프로모션 문구를 조금 활용을 해요. 그냥 저는 가을 대하 뭐 1kg 이렇게 적어주고요. 프로모션 문구는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모션은 현재 뭐 30미짜리가 나온다. 30미 내외 이렇게 적어주고 나중에 조금 스펙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프로모션 문구를 활용하시고 그리고 꼭 식품이 아니더라도 뭐가 있을까요? 캐릭터, 마우스. 지금 이제 마우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캐릭터 마우스라고 했을 때 프로모션 문구에 연말, 할인, 행사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소구 포인트를 이 프로모션 문구에 적어주시는 거예요. 연말, 할인, 행사 뭐 이렇게 해서 1+1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연말 지나고 이 행사가 끝나면 프로모션 문구는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ESM에서는 프로모션 문구를 활용해서 좀 더 내 상품을 어떤 상품인지 이런 정보를 좀 나타내주는 편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여기 마우스라고 적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뜨죠. 그래서 추천 태그가 붙는 카테고리를 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G마켓에서 실제로 내가 뭐 마우스라고 검색을 했을 때 다른 판매자가 어떤 카테고리에 등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카테고리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판매가 이 부분도 좀 저는 처음에 할 때 헷갈렸어요. 우리 어느 사이트에서 팔든 판매 수수료가 붙잖아요. 그럼 내가 10,000원에 올려놓고 나는 고객들에게 9,000원에 팔 거야. 1,000원 할인해서 9,000원에 파는 경우 수수료가 과연 10,000원에 붙을 것인가 9,000원에 붙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잖아요. 이 1,000원에 대한 수수료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 차이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9,000원에 붙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G마켓 옥션은 내가 여기 10,000원 판매가라고 10,000원을 설정하면 그 판매 수수료는 10,000원에서 붙는다. 그래서 할인을 내가 9,000원 판매를 해서 9,000원을 정산을 받겠지만 수수료는 이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판매가, 원래 판매가에서 수수료가 붙는다라는 점 인지하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여기서 만약에 제가 뭐 다른 판매처랑 비슷하게 2만 원으로 하고 50%
할인한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을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좋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판매자인 저의 입장으로 본다고 하면 2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 또 하고 저는 소비자에게 10,000원 관련해서 정산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ESN 플러스에 상품 등록하실 때 굳이 높은 할인율을 설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냥 내가 정말로 판매하려고 하는 판매 금액대를 넣어주시는 게 이렇게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내가 할인율을 좀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만 주는 거죠. 이렇게 500원 이런 식으로 아니면 10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비자한테 할인하는 것처럼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도 판매가와 할인가가 크게 차이가 없을 정도로만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기간 설정은 따로 입력을 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앞으로 우리가 쭉 상시 판매할 거니까. 스마일 배송 일단은 건너뛰고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설정함 누르시면 단독형, 조합형 누르실 수 있고요. 옵션명 선택해서 기본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룹 매칭을 할 때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따로 제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색상이 아니라 형태 또는 무게 이런 것들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옵션 목록으로 적용 누르시면 예를 들어 하나 넣어볼게요. 제가 마우스 했죠. 마우스가 전 색상 보라색, 퍼플, 블루, 블랙 이런 식으로 하면 옵션 목록으로 적용 눌러주시면 아래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을 별도로 추가 금액이 붙는 것들은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블랙은 인기가 제일 많아서 한 1,000원 정도 추가금이 붙어 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고 수량은 옵션별로 각각 설정을 하시면 여기 총합 옵션이 나오고요. 상품 이미지, 대표 이미지와 상세 이미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상품 상세 설명 부분이 상세 이미지고요. 상품 이미지 이 부분이 이제 대표 이미지 설정하실 수 있고 또 그 추가 이미지라고 하죠. 대표 이미지 옆에 나오는 추가 이미지들을 쭉 넣으실 수 있습니다. 1:1 비율의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상품 주요 정보는 내 상품 관련된 내용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인증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카테고리마다 다르겠죠. 인증이 필요한 카테고리는 인증번호를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의료기기 판매업이라던가 식품유통 판매업 이런 허가증이 필요한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 허가증까지도 함께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방식 신상품이고 미성년자 불가능, 가능 넣어주시고요. 최대 구매 수량 있다고 하신다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약 판매, 선물하기 다 설정하실 수 있어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에서 상품군을 우리가 지금 마우스 했으니까 마우스가 어딘가요? 광학기기는 아니고 그죠? 그냥 일단 기타 재화로 해볼게요. 기타 재화 가장 일반적이고 많으니까 기타 재화 부분에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또 입력해야 되는 항목들이 쭉 나옵니다.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제조사, 수입사, 관련 연락처 이런 것들 꼼꼼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배송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어느 판매 사이트나 오늘 출발이 가장 좋습니다. 소비자들은 빠른 배송을 좋아하니까. 내가 부득이하게 진짜 배송이 2, 3일 걸리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오늘 출발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 당일 발송 보이시죠? 당일 발송. 그리고 마감 시간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이 마감 시간은 최대한 늦으면 늦을수록 좋겠죠? 소비자들이 봤을 때 늦게 구매하시더라도 당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 택배기사님이 한 5시쯤 오시거든요. 저는 3시, 4시 정도까지도 해놔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늦게 구매를 해도 좀 당일 발송이 가능하구나. 내일 받아볼 수 있구나. 라고 인식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내가 보낼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을 적어두는 편입니다. 여기 출고지 부분 있죠? 여기서 이제 출고지 부분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사무실에서 나간다라고 하시면 내 주소지로 출고지를 설정을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도매 사이트나 아니면 우리 제조사 위탁해주시는 제조사에서 제품이 나간다라고 하시면 그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묶음 배송 설정 안함 해주시면 되고요. 배송비도 따로 넣으실 수 있어요. 무료, 그리고 유료면 유료, 4,000원이면 4,000원, 3,000원 따로 별도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배송비 신규 생성 탭에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무료 배송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G마켓 옥션에서 판매를 해보니 유료 배송도 잘 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유료 배송을 해놓고 판매 가격을 조금 낮춰놓으면 복수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옵션을 여러 개 설정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 배송이 무조건 잘 나간다? 요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G마켓 옥션에서 저는 타 판매처에서는 무료 배송으로 해놨지만 G마켓 옥션에서는 판매가를 낮추고 유료 배송으로 해놓은 항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 차이가 있어서 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료, 무료는 내가 설정할 수 있다. 배송비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반품 교환지 마찬가지로 다 개별로 설정해 주실 수 있고요. 반품 교환 배송비 편도 4,000원. 내가 배송비가 4,000원에 나간다 하시면 4,000원 적어주시면 되겠죠. 추가 구성 있다고 하면 추가 구성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구매 혜택. 저는 이 부분도 넣어줘요. 만약에 사은품이 없다라고 하면 패스하셔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하나라도 좀 더, 한 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추가로 넣고요. 그 다음 더 사면 할인.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kg 샀을 때보다 2kg, 3kg, 4kg 이렇게 식품 같은 경우 대량으로 구매를 했을 때 조금 더 할인을 해주기 위해서 보통 입력하는 편입니다. G마켓 더 사면 할인 부분에서 여기 2개 이상 구매 시 한 개당 5%. 근데 5% 굉장히 크거든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저는 1% 또는 2% 이렇게 넣어주는 편이에요. 여기 넣으시면 나중에 검색하셨을 때 더 사면 할인된다는 그런 정보가 추가적으로 붙어요. 그럼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다른 제품보다는 내 제품이 조금 더 눈에 띄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옵션도 마찬가지고요. 스마일 캐시 지급은 이제 제 예산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보통 설정해 놓지 않습니다. 자, 추가 정보 넣어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 사이트 부담 할인. 요거는 저는 설정함으로 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제품이 좀 괜찮다, 유입도 많고 판매가 좀 되는 제품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G마켓 옥션에서 좀 자체적으로 할인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설정 안 함으로 해두시는 것보다는 저는 설정함으로 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시고 상품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 라이브 또 찾아보셔서 같이 따라하면서 상품 등록해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오늘 제가 추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실제로 G마켓 옥션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 이제 발주를 넣잖아요. 저희 거래처나 아니면 제가 택배 송장을 뽑기 위해서 발주를 넣을 때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제가 항상 쓰는 택배사 송장 그 엑셀 양식이 있어요. 그 이제 저희 CJ면 CJ, 로젠이면 로젠 이렇게 택배 엑셀 양식을 업로드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항상 고정값이야. 근데 여기서 목록 노출. 자, 우리 발송 관리 부분, 판매 관리에 발송 관리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오늘 발송해야 되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엑셀로 다운 받으면 이제 주문 일자, 주문자 성명, 주문 배송지 이렇게 다 나오겠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군데군데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춰지지 않는 엑셀 양식, 날 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나에게 맞춰지지 않은 엑셀 양식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세요. 앞부분에 좀 몰려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상품명과 주문자와 수취인 연락처와 주문 배송지 또는 배송 메시지 요 정도인데 너무 디테일하게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막 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서 다시 내 엑셀 양식에 택배 양식에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디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찾아봤거든요. 여기 보세요. 목록 노출 설정이 있습니다. 목록 노출 설정 가시면 이게 지금 자, 이렇게 하면 보일까요? 되게 많죠. 이 구성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문일, 주문 종류, 배송비 금액, 이런 것들, 스큐 번호 다 보실 필요 없으면 꺼두시면 돼요. 나는 설치하는 그런 상품이 없어. 그럼 설치 주문 여부는 삭제하시고 선물 수락 일시도 사실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빼고 덤? 나도 상관없어. 그리고 나는 배송 보낼 때 우편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택배 송장에 업로드해. 그럼 우편번호도 제외하시면 되고요. 쿠폰 적용 금액 이런 것들 안 보신다라고 하시면 그냥 끄시면 돼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주문 상태, 상품번호, 상품명을 나는 맨 앞쪽에 빼줘. 그리고 그건 고정값이야. 이 부분은 내가 바로 보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 고정값으로 올리실 수 있어요. 난 수령인명이 중요해 하면 이거 올리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고, 그러니까 나의 그 양식에 맞게, 나의 평소 주문 패턴에 맞게 이렇게 필요한 정보만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몰랐었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운 받아서 제 송장을 제가 송장 업로드하는 그 엑셀에 일일이 하나하나 컨트롤 C, 컨트롤 V 했어요. 근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조금 보기 한 번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게끔 엑셀을 만들어서 하고 나니 굉장히 수월하더라. 이 시간이 은근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설정해둘 수 있는 탭이 있더라라는 거. 지금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또 한 모니터에서 이제 좌측에는 ESM, 우측에는 저희 택배 관련된 그 엑셀 양식을 틀어놓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정값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 이거 고정을 제가 이제 틀 고정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적용 누르시면 딱 여기까지는 무조건 보여. 여기는 좀 잘려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무조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오늘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미 하루 이틀 조금 더 여유 있는 제품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상품 번호, 상품명. 그래서 저는 보통 수령인 명까지 고정값 해두시면 나중에 송장을 입력할 때나 아니면 택배를 보낼 때 엑셀 양식에 맞춰서 입력하실 때 조금 편리하더라라는 거. 요거 어디서 하는지 판매 관리, 발송 관리에 목록 노출 설정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없죠. 내가 이용하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수정을 하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분 1초가 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ESM 상품 등록하는 부분 알려드렸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과거에 이제 지난 라이브 보셔도 되고요. 또 저희 2025년에 또 한번 상품 등록 데이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조금 또 많이 주목해 주셨던 컨텐츠가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할까 해서 소싱 파트 부분이었어요. 7월 2주차에 진행을 했더라고요. 소싱데이에서. 그래서 이때 많이 관심을 갖고 많이 시청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잘 팔리는 상품은 어떤 상품이 잘 팔리죠? 저희 잘 팔리는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상품이 좋거나.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일단 물건은 잘 팔립니다. 저희 비 올 때 좌측 이거 뭐죠? 편의점 우산이에요. 그죠? 비 올 때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출근을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 우리 우산 어디서 사죠?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편의점 같은 데서 급하게 사죠. 이 우산 좋아서 사나요? 아니죠. 급하니까 사요.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생겨. 그러니까 수요가 많으면 이런 제품 가지고 갖다 놔도 팔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측도 잘 팔려요. 이건 뭐죠? 거꾸로 우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핫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꾸준히 또 이런 우산들이 잘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뭐예요? 상품이 좋은 거죠.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정말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개선한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제품. 실제로 상품이 좋은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싱을 할 때는 수요가 많거나 상품이 좋으면 돼요. 근데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바로 상품이 좋은 상품을 가지고 올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 판매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상품을 개발하거나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수요가 많은 제품부터 찾아라. 그게 조금 더 매출을 빨리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많은 제품 찾기, 잘 팔리는 제품부터 찾자. 이거 어디서 찾나요? 잘 팔리는 제품은 실제로 많이 검색을 하겠죠.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G마켓 키워드 트렌드 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또 마케팅 달력이라고 해서 1년치 어느 달에는 어떤 수요가 올라갈 것이고 몇 월에는 어떤 키워드의 트래픽이 올라갈 것이고 이런 걸 볼 수 있는 마케팅 달력을 참고를 하신다거나 또 세 번째 네이버 데이터랩 이거는 이제 키워드 네이버 이용하시는 분들의 특정 카테고리의 키워드가 검색량이 몇이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네이버 데이터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G마켓 키워드 트렌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혹시 많이 보시나요? 저는 많이 찾아보고 있거든요. 어디서 보시느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G마켓 광고센터 들어오시면요. 파워클릭 부분에 여기 키워드 들어가시면 요 화면이 나오는데 시즌별 키워드, 그래서 저는 월간으로도 많이 봐요. 지금 2024년 12월
그러면 2023년에 12월부터 한번 볼게요. 자, 작년 12월에는 어떤 키워드가 검색량이 많았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탭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도 있지만 집마켓 옥션 자체 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집마켓 옥션에서 판매할 상품을 찾으실 때는 집마켓 키워드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옥션을 선택했네요. 사이트를 뭐 집마켓, 옥션 나눠서 조회하실 수 있고요. 보시면 귤, 부동의 1위 귤 정말 많이 구매를 하시죠, 그죠? 그럼 내가 집마켓 옥션에서 물건을 판매할 거야. 나 식품 판매자인데 겨울에 귤을 미리 소싱을 해야겠다. 이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겠죠. 많이 검색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수요가 많은 키워드들 위주로 살펴보시고요. 사과도 있고요. 그리고 핫팩도 있네요. 핫팩, 롱패딩, 방한화 이런 거. 아무래도 시즌 키워드가 많은 것 같아요. 전기장판도 있고요. 과메기도 있고요. 저라면 여기서만 보고도 지마켓에서 판매할 상품을 좀 골라볼 것 같아요. 일단 수요가 많은 상품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네이버 데이터랩 관련해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을 하시면 여기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쇼핑 인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정 카테고리, 우리 뭐 디지털 가전, 이분류, 영상 가전,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로 조회해 볼 거야. 기간 선택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우측에 탑 500이 나옵니다. 이 탑 500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한 키워드를 탑 500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서 빔 프로젝트를 진짜 많이 찾는구나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TV를 판매하기는 좀 어려우니 더 우측으로 가보는 거죠. 거치대 뭐 이런 거는 좀 괜찮겠다. 그죠? 디지털 액자 이런 것도 있고요. 무선 빔 프로젝터 이런 것들 사람들이 많이 찾네. 그럼 나 한번 소싱해 볼까?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소싱을 해보는 그 소싱 데이터 접근 방식이 조금 더 매출을 내기가 수월하다. 내가 괜찮은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내가 썼을 때 정말 좋아.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아. 이러면 판매하기 조금 힘들어요. 어쨌든 수요가 조금 있는 제품을 먼저 접근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시면 그래서 저희 지난 그 라이브 때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음식 짤순이 이런 거였어요. 음식 짤순이를 사람들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찾는구나. 이런 인사이트를 그 지마켓 키워드 쪽을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요. 이게 마케팅 이슈 캘린더예요. 그래서 뭐 저는 나스미디어라는 곳에서 배포하는 이 이슈 캘린더를 가지고 왔는데 아이보스도 있고요. 캐릿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 이슈 캘린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한 두세 군데의 마케팅 달력을 참고하셔서 1년치 플랜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2025년 것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2025년 것도 나스미디어에서 이제 다운을 받았거든요. 보시면 이제 글씨 크기가 안 보이시죠?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2025년 1월 내일이면 1월 1일이네요, 그죠? 신정이 있고요. 이때가 휴가 기간이다, 그죠? 휴가 기간에 그럼 휴가 기간에 사람들은 뭘 많이 살까? 이런 것들을 역으로 유출을 하는 거예요. 다이어리 데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2월달 볼게요. 2월달 보니까 아시안 게임이 있었구나 이런 거. 그럼 아시안 게임에 사람들이 뭘 많이 시청할 거고 또 뭐가 자연스럽게 트래픽이 올라갈 거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겨울 방학 있고요. 저는 요 키워드 좋네요. 신학기 준비. 2월달에 신학기 준비할 때 뭘 많이 사죠? 그냥 아이들 입학 때 필요한 것들 다 사죠. 뭐 수저부터 시작해서 물통부터 시작해서 뭐 실내화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마케팅 달력을 한번 살펴보시고 판매하실 상품을 좀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제 나스미디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는 마케팅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가 많은 제품을 찾았어요. 그럼 저는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요가 많은 제품? 잘 나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는 제품과 동일하다라고 하면 사실 경쟁력이 없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는 경쟁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팔아야 하는데 당장 내가 개발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디자인이나 구성을 조금 특별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를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눈에 띄게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당장 제품을 만들거나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제품을 팔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디자인만으로 그리고 그 구성만으로도 그리고 상세 페이지만으로도 좋은 제품임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 식품 같은 경우에는 귤 볼게요. 귤이 사실 진짜 맛있으면 좋지만 이 맛있는 걸 어떻게 상세 페이지에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좋은 상품이다라는 걸 또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자인까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남들은 일반적인 뭐 귤 박스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나는 조금 더 핫하고 예쁜 박스에 담은 귤을 판매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이 귤 가지고도 브랜딩한 업체들이 또 있죠. 뭐 귤 메달이라던가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보는데 되게 잘한다 하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조금 발상을 전환하셔서 똑같은 식품도 다르게 판매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셔서 플러스 알파까지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G마켓 옥션 채널의 특성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었죠. G마켓 옥션은 관공서나 기업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대용량이라던가 박스 단위 제품을 또 많이 팝니다. 그래서 우리 뭐 상품을 찾았다라고 하면 그 구성을 조금 더 대용량으로 구성을 해볼까?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벌크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G마켓 옥션 채널에 입점을 하시면 조금 더 매출이 잘 나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세 번째였죠.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CS 처리 방법. 그러니까 CS 관련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그리고 G마켓 옥션에서는 교환이나 반품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주차에 또 CS 데이라고 진행을 했었네요. 그래서 여기 CS 이제 G마켓 옥션에 CS가 궁금하신다고 하시면 이 라이브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볼게요. G마켓 옥션 판매 관련 고객 관리이죠. 그래서 CS는 뭐예요? 커스터머 서비스죠. 교환, 반품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뭐 시스템상 처리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구매 전후에 고객 문의가 올 수도 있고 구매 후에는 이제 리뷰가 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였던 거예요. 자, 취소, 교환, 반품 중요하죠. 보통 결제가 일어나고요. 저희가 주문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 발송 전까지 우리가 배송 준비 중이라는 그 이 기간이 있죠. 근데 이때 취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취소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이미 발송을 했어. 하지만 송장 번호만 입력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발송 처리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판매 관리에서 취소 관리 쪽 보시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발송 처리와 취소 처리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발송을 하기 전에 취소가 들어왔다라고 하면 발송 전 취소이기 때문에 취소 처리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발송을 이미 했어. 송장 번호만 입력하지 않은 거야 라고 하신다고 하면 발송 처리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발송 처리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음 발송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배송 완료가 고객님께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구매 확정 전에 교환 요청이나 반품 요청이 오실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교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사유를 확인하고 빠르게 교환을 해드리면 되고요. 반품 같은 경우도 고객 단순 변심인지 아니면 뭐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또는 뭐 판매자 과실인지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반품비까지 확인 후 반품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취소 요청 같은 경우에는요,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취소 불가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제가 발송 처리를 해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 애먹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상세 페이지에 어떻게 적어두냐면 내가 특정 시간 이전에 구매한 것들은 무조건 당일 발송 처리할 거다라고 하신다면 12시 이전 구매 시 당일 발송 완료됩니다라고 상세 페이지에 크게 적어둡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보셨을 때 1시, 2시에도 아직 송장 번호가 입력이 안 됐어. 나 이거 안 되겠다. 불안해. 취소할 거야. 라고 해서 취소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고객님 이 제품은 상세 페이지에 12시 이전 구매 시 무조건 당일 발송이 완료된다라고 적어두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송장 번호 추후에 입력을 해드릴게요. 라고 안내를 하면 고객님께서
아, 뭐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시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송장 번호가 입력되고 안 되고 난 몰라. 근데 왜 아직까지 배송 준비 중으로 떠? 그러니까 나는 취소해야 되겠어. 다른 데서 이미 구매했어라고 하시면 제가 이런 안내 문구를 적지 않았으면 드릴 말씀이 없죠. 사실 송장 번호를 늦게 입력한 나의 과실도 있으니까. 그래서 송장 번호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입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문구를 상세 페이지에 좀 적어주시면 CS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문 제작 상품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라는 안내 문구 꼭 달아두셔야 되겠죠. 이제 직접 뭐 핸드메이드 제품 만들어서 내보내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상세 페이지에 좀 크게 기재를 해두시면 불필요한 CS를 좀 줄일 수 있고요. ESN 플러스에서 반품 상품 수령 후에 2일 이내에 반품 처리가 완료되어야 돼요. 그래서 2일 이내에 반품 처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 자동으로 반품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반품을 하려고 상품을 받았는데 이 상품이 사용한 거야. 또는 어디 파손이 있었어. 이런 경우에 환불 다 받아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환불 보류 설정을 하시고 나서 이제 고객님과 또 별도로 협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보류 설정을 하지 않으시면 수령 후, 반품 수령 후에 반품이 처리되지 않으면 G마켓 측에서 자동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품이나 뭐 교환권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그 해당 사항은 유심하게 보시고 반품이 들어온 순간 확인을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 바쁘셔서 늦게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늦게 확인하셨는데 상품이 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또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반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상품을 체크해서 반품 완료를 해드리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보류 설정을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보류 설정은 1회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거 문의 관리에 긴급 메시지 확인, 요거 확인을 꼭 해주세요. 저도 판매를 하면서 이 긴급 메시지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고객님의 문의나 아니면 이제 G마켓 측에서 긴급 메시지다라고 알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 확인을 가능하냐면 자, 여기 일단 메인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도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미답변 문의, 게시판 문의, 긴급 메시지 이렇게 해서 긴급 메시지에 1, 2 이렇게 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메시지를 클릭을 하셔서 어떠한 내가 CS를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저의 경우에는 뭐 발송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발송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발송 일자를 빠르게 안내해 주세요. 이런 긴급 메시지도 받아봤고요. 또는 뭐 반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뭐 시스템상 반품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긴급 메시지로 받아봤고, 그래서 이런 긴급 메시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발송을 매일 뭐 오늘 주문하면 오늘 9시까지 주문하면 오늘 발송된다라고 기재는 해놨지만 이게 실제로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요. 내가 발송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상품 체크하시고 발송 예정일 입력 눌러서 발송 지연 안내를 별도로 해주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저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식품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어제가 12월 30일이었죠. 원래 일반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발송이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틀이 걸려요. 근데 어제 주문하셔서 어제 발송을 해드려도 오늘까지 못 받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일에 받아보면 되지 않냐? 하지만 1월 1일이 공휴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12월 30일에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날 발송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께 발송 지연 처리를 해드리면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평균 2일에서 3일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발송 드려도 굉장히 늦게 받으신다. 그러면 제품 신선도를 위해서 저는 1월 2일에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금요일에 발송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지나서 받기 때문에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까지도 화요일까지도 배송이 밀리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드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 발송 지연, 발송 예정일 입력을 통해서 고객님께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각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지각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죠? 주시영님께서 혹시 보고 싶은 내용 올려도 돼요? 네, 라이브로 라이브로 같이 이제 보고 싶은 내용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보고 싶은 컨텐츠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추후에 준비할 수 있게 댓글로 또는 이제 저희 마지막에
그 라이브 피드백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출해 주시면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관리, 코멘트 쓰기 이 부분까지 한번 해볼게요. 리뷰가 달리면 그 리뷰에 저희가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안 달아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시는 분들도 계신데 웬만하면 달아주시는 게 좋겠죠. 친절하게 달면 또 재구매를 하십니다. 특히 식품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뭐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선물했는데 크기도 좋다네요. 이런 후기 달아주시는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런 후기를 보고 또 다른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다 코멘트까지 또 기분 좋게 쓰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니 너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뭐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도 찾아주세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코멘트, 그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지만 실제 고객을 응대하듯이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건 있어요. 작성 완료 후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 좋은 리뷰가 달렸어. 리뷰가 달렸는데 막 이제 고객님께 응대하고 싶어. 처음에 막 화가 나잖아요. 내 상품 그런 상품 아닌데 잘못 알고 이렇게 다셨는데. 그래서 막 화가 나셔서 달았다가 나중에 조금 마음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수정하려고 눌렀는데 수정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달면 수정이 안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조금 최종적인 답변을 달아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 좋은 리뷰가 실제로 달려요. 그렇죠? 상품 판매를 하면서 어떻게 좋은 리뷰만 받겠습니까? 이런 안 좋은 리뷰가 달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저는 코멘트로 침착하게 또 대처를 하는 편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악성 리뷰를 보면 막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진짜 이러다 매출 확 떨어지겠다. 저거 사실 아닌데 진짜 뭐 100명 중에 어쩌다 있을까 말까 하는 의견인데 저걸 저렇게 열심히 달아주셨네 막 이러면서 속상했는데 이제는 그냥 코멘트로 침착하게 고객님 너무 불편하셨죠? 하지만 저희 제품은 요러요러한 제품입니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대처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악성 리뷰를 달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굉장히 다양한 고객님들을 만나보긴 했는데 정말 뭐 욕도 들어보고요. 문자 메시지로 이제 판매자 핸드폰 번호를 아시니까 문자 메시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요. 택배가 잘못된 건데 그 택배사와는 연락이 어려우니까 이걸 이제 또 판매자분들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고의적으로 판매를 방해한다거나 실제로 욕설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요. 판매 방해 고객 관리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디를 제재를 해주시면 돼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팸 해주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 에너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실제로 이 리뷰나 이런 CS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안 맞는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셔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은 어차피 내 고객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아예 판매 방해 고객 관리에서 아이디를 등록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찾았는데 여기 판매 관리 쪽에 맨 아래 보시면 판매 방해 고객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방해라던가 상습 구매 거부, 언어 폭력, 이제 욕설하시면 언어 폭력에서 해서 이제 이 고객 등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기타 등등 이런 거 이렇게 해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에너지는 소중하니까. 연말 마지막 날까지 서영님께서 연말 마지막 날까지 방송 감사해요. 수진 멘토님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아직 남았어요. 네. 그죠? 그리고 예시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니까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시영님께서 속옷 종류 판매할 때 교환 및 반품 없이 잘 판매하는 노하우 교육. 그러면 특정 카테고리별로 좀 교환이나 반품을 줄일 수 있는 이런 팁 같은 거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식품 그리고 의류, 이제 의류 생활 잡화 쪽 속옷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나눠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오늘도 퀴즈 타임이 돌아왔어요. 저희 퀴즈 맞추시면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광고성 임원이 지급 드리고 있죠. 오늘 쉽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이에요. 주관식이지만 쉬워요. 먼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S나 Q&A 부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 똑같은 문의가 계속 지속된다. 이제 악성 리뷰는 아니고 보통 평균적으로 이런 문의가 계속 지속된다 하면 이걸 저희가 CS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고객이 10명이 오시면 한두 명은 꼭 물어보는 질문이야. 이런 거를 어디다가 액션을 취해야 이런 CS를 좀 줄일 수 있죠? 대표님들께서 만약에 이런
반복되고 지속되는 문의를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주셔도 제가 보고 선정을 해드릴게요. 내 상품에 반복적으로 붙는 질문,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둬야 맞아요. 아이디가 이 YU윈푸님, 네, 뒤에 PU님 상세 페이지에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뒷자리 PU님 광고성 임원이 지급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미처 놓쳤던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향후에라도 꼭 자주 하는 질문, 뭐 자주 하는 Q&A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 하단에라도 추가를 해둡니다. 그렇게 해두면 확실히 조금 질문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궁금증이 상세 페이지 안에서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에 구매 전환이 조금 더 올라가기도 해요. 하이님이 하시는 말씀도 맞죠? 그래서 공지사항에 남겨요. 맞아요. 피유님께서 먼저 답변을 달아주셨기 때문에 피유님 지금 링크로 올라가는 그 해당 폼에 개인정보 작성을 해주시면 광고성 임원이 지급 드리도록 할게요. 페피럼님도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스타배송 관련된 컨텐츠도 관심 많이 가져주셨어요. 저희 11월 1주차 물류데이 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스마일 배송을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지만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스마일 배송과 스타 배송 두 가지 다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 배송이라는 걸 오픈하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스타 배송이라는 게 뭐 따로 신청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스마일 배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도착 보장, 하루 배송을 도착 보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타 배송 딱지까지도 추가가 된다라는 걸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스타 배송 추천하고 신규 스큐 입고하면 혜택이 빵빵. 요건 뭐냐면 지금 들어가셔도 되고요. 보시면 지금 12월 31일이죠. 스타 배송을 뭐 친구에게 초대를 하고 뭐 친구가 신규 상품 입고하고 하면 뭐 3개월 보관비 무료 이런 혜택이 지금 계속적으로 있어요. 12월 31일 오늘이니까 뭐 이거 이후에도 아마도 그 스마일 배송 신규 입점 혜택이 또 있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아직 스마일 배송에 입점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프로모션을 잘 보시고 준비가 되면 빠르게 입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진행할 때도 뭐 몇 월까지 스마일 배송 입고하면 보관료가 무료고 또 뭐 물류비가 할인이 되고 이런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진마켓 오셔서 판매를 했지만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뭐 택배를 싸고 직접 뭐 포장을 하고 보내고 CS를 하고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드니까 잘 나가는 제품은 그냥 스마일 배송에 입고시키면 알아서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향후에 판매를 하다가도 잘 판매가 되는 그런 스큐는 꼭 스마일 배송을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새로운 스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선식품 같은 것들은 이제 조금 저온 창고나 이런 곳에 입고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계절 시즌 식품 같은 것들은 이제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공산품 같은 경우는 스마일 배송을 하시면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 배송 관련해서도 그때 설명을 해드렸는데 도착 보장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약속한 날짜에 정확하고 빠르게 배송해드리는 진마켓 도착 보장 서비스입니다. 라고 해서 스마일 배송 입고를 시키면 스타 배송 딱지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페피랑님 저 하고 있어요. 스마일 배송 너무 편하고 정산도 빨라서 너무 좋아요. 그쵸? 맞아요. 정산 부분이 우리 포인트였죠.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산이 빨라요. 타 판매 사이트와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정산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스마일 배송이 좋더라고요. 자, 그리고 해외에서도 팔아보자. 글로벌 진마켓. 이거 굉장히 핫했죠. 그죠? 저도 이 라이브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정말 좋다. 진짜 빨리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진행했던 라이브였어요. 11월 3주차 글로벌 데이 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별도로 뭐 외국어 걱정 없이 배송 고민 없이 복잡한 절차 없이 CS 부담 없이 우리가 해외 고객에게 내 상품을 팔 수 있다라는 포인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라이브에 있으니까 글로벌 판매에 조금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지난 라이브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보통 해외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내 배송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가격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고민 많잖아요. 근데 그런 고민을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해외 판매 주문 수수료는 기본 카테고리 우리 기본 지마켓 옥션에 있는 수수료. 민민님께서 질문해 주셨군요. 지마켓은 수수료가 몇 %인가요? 이게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카테고리마다 다른데요. 평균 한 1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마켓 수수료는 이제 카테고리별로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카테고리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기본 수수료가 다른데요. 지금 해외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 카테고리 수수료에 플러스 5.55%만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핫했죠. 정산주기. 우리가 예를 들어 대만에 계시는 고객님께 물건을 팔았어요. 대만에 도착해서 고객님이 구매 확정을 눌렀을 때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지마켓 인천 물류센터에 입고만 시키면 그 입고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만에 계신 고객님, 또 뭐 중국에 계신 고객님, 그 고객님이 받기 전에 저희는 인천센터에 도착해서 입고일, 배송 완료 처리가 되면 이 길에 정산이 완료된다. 이 부분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여기 자, 외국어 걱정 없이 우리가 해외 판매라고 한다고 하면 내 상품명을 영문으로 해야 되고 옵션도 영문으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으실 거잖아요. 근데 기존 등록된 지마켓 상품으로 뭐 국문, 영문, 중문 사이트 일괄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잠깐 빠르게 보여드리면 아까 우리 상품 등록하는 날 있었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제가 캐릭터 마우스 이렇게 적었어요. 상품명 캐릭터 마우스라고 적었는데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적었는데 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다국어 상품명 상세 설명 입력하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누르시면 아이고. 요거를 보라 스누피 이렇게 하시고 등록을 완료하시면요. 추후에 여기서 자동으로 영문과 중문이 입력이 됩니다. 지금 이제 상품이 등록하기 전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까요? 제가 비누를 그때 예시로 들었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상품명이 한국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아래 보시면 자, 여기 자동으로 영문과 중문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별도로 번역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상세 페이지 번역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팝하고 번역을 물론 하셔도 되지만 내가 정말 이 상품을 글로벌로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마켓 담당자님께 번역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적으셔서 지마켓 담당자님께 번역을 드릴 수 있는데요. 요거 안내해 드릴게요. 자, 요거를 캡처해 두셨다가 내가 내 상품을 진짜로 글로벌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담당 CM님께 메일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 대표 상품의 상세 이미지를 실제로 번역까지도 해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 판매를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송이 고민이 없다. 그냥 기존 국내 주문처럼 주문이 들어오면 저희는 지마켓 인천센터로 보내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지마켓에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모두 결제 단계에서 고객님께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가 없다. 뭐 상품의 무게가 어떻고 관세가 어떻고에 따라서 상품 가격을 따로 책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문이 들어오면 지마켓 인천물류센터로 발송한다.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였죠. 그리고 배송을 하실 때 이런 라벨만 추가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진짜 글로벌로 판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지난 글로벌 영상 참고하시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만에 계신, 말레이시아에 계신, 뭐 중국에 계신 다양한 해외 고객님께 내 상품을 조금 판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역시 지마켓에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데요? 아무 걱정이 없다라는 거 저희가 그때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4가지 컨텐츠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드렸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G마켓 옥션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 후 잘 팔리는 카테고리를 분석해서 새로운 상품을 소싱합니다. 그리고 ESN 플러스를 통해서 G마켓 옥션에 판매할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ESN 플러스가 업데이트되면서 굉장히 상품 등록하는 게 편리해졌어요. 그리고 판매 활동하며 발생하는 CS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재구매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 긴급 메시지 잘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G마켓 옥션의 풀피먼트 서비스인 스마일 배송을 이용하면 도착을 보장하는 스타 배송 태그가 내 상품에 추가로 노출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입고자분들께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G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절차 없이 내 상품을 해외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유유님, 상세 페이지 번역? 네, 맞습니다. 대신에 CM분께 요청하실 때 내 상품은 어떤 상품이고 요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전략을 짜서 CM님께 한번 메일을 보내보세요. 그리고 주시용님께서 팔고 싶은데 반품 및 교환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아서 등록 못하고 있어요. 장애인 판매, 네, 알겠습니다. 네, 컨텐츠를 열심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할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댓글로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저희 이번 주도 과제가 나가야 되겠죠. 그죠? 저는, 특별할 건 없고 2025년 이제 새해가 다가오잖아요. 이제 2025년 신년 계획 세우기를 저희 이번 주차 과제로 한번 가져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시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내년 목표를 정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매달 1월, 2월, 3월, 4월, 12월 달, 그 12월 동안 매 월마다 내가 집중해야 되는 한 가지를 따로따로 또 적어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시고요. 매 월마다 나의 원싱은 무엇인지, 내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 업무는 무엇인지 12가지를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적으셔서 우리 오늘의 과제를 이제 하면서 또 내년의 신년 계획을 같이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출해주신 분 중에 정말 이분 내년에는 이렇게 되실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 한 분을 제가 선정을 해서 또 광고성 임원위까지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제출란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과제 제출란은 나중에 우리 G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링크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년에도 G라이브는 계속 됩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매주 화요일 2시로 동일해요. 동일한데요. 저희 주 4회 만났죠. 근데 이제 주 3회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매주 3회 만나고요. 보통 마지막 주가 이제 라이브가 없는 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똑같이 동일하게 1월 1월 첫 주에 만나 뵐 거고요. 제가 또 연말이다 보니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백종원님의 레미제라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또 핫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데 한 가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네 분이 탈락자분이셨던 것 같아요. 탈락자분이신데 이제 백종원 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중에 한 분께서 저는 다시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뭐 책임감이 있고 뭐 이 팀이 떨어지게 한 그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패자부활전을 안 하겠다라고 거부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이분께서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백종원 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업은 더욱 힘들고요. 감정이나 감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와닿았어요.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면 또는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이 감정이나 감성에 휩싸여서 섣부른 의사결정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순한 그 감정 때문에 이 인생에 어쩌면 있을지 한 번 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거부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해주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문구를 가지고 우리 2025년에는 감정과 감성을 너무 휘둘리지 말고 좀 침착하게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1월달 라이브 운영데이, 마케팅데이, CS데이로 준비를 했고요. 다음 주는 저희 G마켓 CM 활용 가이드. CM이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래서 G마켓에는 CM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는 운영데이로 G마켓 CM 활용 가이드에 대해서 라이브를 준비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저희 12월 31일 오늘 2024년의 마지막 날까지 저희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했는데요.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셔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